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그린로지스 영상 찍고 있고요. 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25,500원, 25,500원 자리 위에서 갭이 뜨면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25,500원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9시에도 라이브를 했거든요. 9시에. 여러분들 대응 어려우실까봐 이제 라이브로 조금 진행하면서 뭐라고 했다? 이 자리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매도하고 눌리면 뭐하자? 눌리면은 다시 사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지점 이 25,500원에서 26,000원 구간 이때 사신 분들은 벌써 다시 15%의 수익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고가권 매도하고 저가권 잘 잡아서 진행하고 있다. 자, 아침에 제가 라이브한 영상 있는데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이 그린홀스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 거래량, 이 많은 거래량 자리를 돌파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오늘 말고도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영상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라이브 했던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보시게 되면은 언제죠? 3시간 전에 찍은 영상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앞에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대 구간, 그죠? 이 저항대 구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를 하고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27,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어떻게 시초가에 2분의 1 팔고 2분의 1 팔고 올라오면은 다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패턴으로. 그래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보시면 아침에 라이브로 바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 했다? 시초가 매도하고 그러니까 여기 트레이딩 기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초가 매도하고 올라오면은 이 구간 얼마? 27,000 구간 다 팔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내려오면은 다시 사서 먹는 패턴, 이 패턴으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량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 후에 주가가 떴잖아요. 이렇게 떴을 때 제가 왜 여기서 매도하고 눌리면 다시 사라고 한 거냐면은 보세요. 여기 거래량 있죠. 이 거래량에 물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거래량에 물린 사람들 무조건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 해야 돼요? 매물 소화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떨궈줘야 됩니다. 자, 세력은 이렇게 결국에 누른 이유가 그걸 뭐였어요?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누른 거잖아요. 물량을 더 모으려고. 그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하거나 물량을 던져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그냥 끄집어 올리면은 이 사람들이 팔겠습니까? 지금 올라간다고 버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다가 한번 빼주고 가는 게 보다 세력들이 물량을 먹는 패턴이다. 이런 패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익혀놔야 되는 거고, 이 자리에서 느꼈죠? 어떤 걸 느꼈어요? 거래량이 더 터지고 있다. 그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 매도 물량이 좀 많아지고 있다. 매도 물량 많아지면 세력 입장에서 어때요? 땡큐죠. 땡큐. 그러면 매도 물량 더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눌렀다가 슈팅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흔들어주는 거예요. 흔들어주는 거. 왜 그러냐면 물려있는 사람들,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 보세요. 지금 자리가 여기 많이 물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 물려있는 거는 여기 물려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물려있죠? 여기 많이 물려있어요. 우리 분봉에 좀 보면은 거래량 많이 터진 데 봅시다. 거래량 많이 터진 데 한 3분봉으로 체크해 볼까요? 3분봉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봅시다. 자, 이런 자리, 요런 자리 거래량 많이 터진 데 있죠? 구간별로 나누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구간, 그죠?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대. 그럼 여기 많이 물려있다라는 건데 얼마죠? 33,000원, 34,000원 여기 많이 물려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여기 물려있겠냐? 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단기적으로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은 손절을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있을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은 내려갔을 때 물 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물린 사람들이 물을 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평단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내가 이 34,000원에 물렸다. 근데 물을 탔다. 언제 물을 탔을까요?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내려올 때는 물을 또 죽어도 안 탑니다. 내려올 때는 죽어도 안 타요. 개인투자는 습성이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가면 나몰랑이에요. 나몰랑 손절. 나몰랑 버텨. 이래요. 그냥 올라갈 땐 무지성 사고 내려갈 때 나 몰라 하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서 가겠구나. 여기서 물 타는 거예요. 손실 본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멍하니 있다가 올라가니까 물 탔죠. 그죠? 평단가 어디 될까요? 그러면은 대충 이 사이 구간 잡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사이 구간을 잡아 놓으면은 중심값이 어디가 될까요? 한 요 정도 될래나요?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여기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세력들은 또 뭘 해야 되죠? 세력들은 여기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무섭게 해야죠. 또 무섭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야죠. 흔들어야죠. 그죠? 흔들어야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흔들고 있는 거다. 왜? 물량 더 먹으려고.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STX가 시가총액이 얼마죠? STX. 자, 보실게요. STX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자, 지금은 6,800억이지만 이때 당시 얼마였어요? 이때 당시 1.1조였죠. 근데 이제 8,800억, 2,200억 해가지고 인적 분할해서 시가총액 8.8 바뀐 건데 1.1조였잖아요. 1.1조. 1.1조에 대주주 지분율 몇 프로였죠? 50%였죠. 그러면 이 세력들은 주가를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얼마 끌어올렸어요?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세력 얘네 주포가 얼마나 대단한 애들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닥권에서 얼마죠? 완전 밑바닥은 아니어도 무릎이라고 합시면 무릎이라 하면 3만 원? 죄송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네요. 5,000원. 5,000원 구간에서 어디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5만 원. 10배 올렸다. 10배. 그죠? 잘 보세요. 10배 올렸어요. 10배. 그럼 5,000원일 때 시가총액 얼마였습니까? 10배일 때 1.1조잖아요. 5,000원일 때 얼마예요? 얼마다? 1,100억이다. 1,100억. 1,100억짜리를 얼마나 올려놓은 거예요? 1,100억짜리를 얼마나 올려놓은 거다? 10배 올려다 놓은 거다. 10배. 그죠? 여기서 유통되는 시가총액을 따지자면은 500억이 유통됐고 5,000원까지 올려놓은 거다. 그러면 유통 시가총액을 5,000원까지 STX를 올려놨다라는 거 봤을 때 5,000억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도 세력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얘네 유통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유통 시가총액 반토막이잖아요. 얼마예요? 1,000억이다. 1,000억. 이제 1,000억이다. 지금 기준 1,000억. 1,000억. 그죠? 1,000억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얼마를 움직일 수 있다고요? 5,000억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15만원이죠. 15만원. 15만원입니다. 물론 15만원까지는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분할 후에 이 재상장되는 회사들 있죠. 재상장되는 회사들. 이 회사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어땠다? 주가가 다 올랐다. 주가가 다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개 중에 28개의 기업의 주가가 올랐다. 그런데 그린로지스만 이 5%의 확률로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말이 되냐? 모든 기업들이 95%의 확률로 올라갔는데 왜 얘만 빠지냐?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린로지스 오를 겁니다. 세력들의 패턴이 좀 바뀌었네요. 세력들의 패턴이 바뀌고 살짝 눌렀다 가나 봅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자, 영상 보고 가실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그린로지스 보이시죠? 그린로지스 어제 올린 거고요. 어제 19일에 올린 영상이고, 자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25,500원만 회복하면은 다시 급등. 세력들의 패턴이 바뀌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인적 분할 후에 주가가 다 급등하는데 그죠? 인적 분할 재상장 후에 모든 주식이 급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코오롱 글로벌 그룹, 또 뭐 있죠? 뭐 조선내와 보면은 전부 다 인적 분할을 급등했잖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보시면은 일봉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급등했죠. 5배 올랐습니다. 5배. 조선내와 볼게요. 조선내와 자, 조선내와 몇 프로 올랐는지 볼게요. 조선내 몇 프로 올랐다? 자, 2배, 2.5배 정도 주가가 올랐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몇 프로 올랐습니까? 보세요. 얘네도 2배 상승했다. 그러면은 왜 도대체 그린로지스만 오르지 못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어떻다? 패턴이 바뀌고 있다. 이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지선 이탈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하고 조금 기다려야 된다. 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세력도 알아요. 인적 분할 후에 주가가 급등한다는 거 제가 말했죠. 30개의 기업 중에 28개가 뭐한다? 95%의 확률로 급등을 한다. 근데 그린로지스가 과연 5%의
5%의 이 확률로 빠진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께 좀 생각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아, 이거 반등할 것 같아요. 25,500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가 보세요. 오늘 저가 25,500원 부근, 25,700원 자리에서 정확하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왔고, 우리가 미래 주가를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과거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도 따져봐야 돼요. 제가 이 STX의 고점을 정확히 5만원에 맞출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입니다. 뭐? 과거의 데이터. 이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 미래의 주가의 흐름도 어떻게 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시장의 흐름이에요. 시장의 흐름이 뭡니까? 이 플로우라고 하죠. 플로우, 시장의 돈의 흐름. 자, 2022년도엔요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땠죠? 시장의 돈의 흐름이 이 무상증자라는 테마로 시장의 돈들이 쓸려 들어갔습니다. 무상증자, 그죠? 이때 뭐 노터스를 시작해서 뭐 실리콘2, 그 다음에 공구음원 다 무상증자로 몇 배씩 갔어요? 다 10배씩 갔잖아요. 자, 2022년도에 주식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10배씩 갔습니다. 2023년도는 무슨 테마예요? 인적 분할 테마라는 겁니다. 인적 분할 테마. 시장에서 이 물적 분할이라는 이러한 자기 회사 최대 주주만 배불리는 이러한 조건들에서 인적 분할이라는 꽃을 피우는 기업들이 등장을 했으며, 이 꽃을 피우는 기업들은 주가가 어떻게 됐다? 이 인적 분할로 재상장 후에 주가가 몇 배씩? 5배씩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린 노지스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몇 배 갔죠? 5배 올라갔습니다. 5배 올라갔어요. 그죠? 자, 이수 5배 갔다요. 그린노지스 무조건 5배, 아까처럼 15만원 간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STX 그린노지스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간단해요. 목표가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별표 3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30개 기업 중에 28개의 기업이 95%의 확률로 뭐 했다고요? 주가가 급등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그린노지스도 지금 어제 기준 빠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개미 털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목표가 어떻게 산정한다 그랬죠? 자, 30개의 기업 중에 28개가 올라갔습니다. 이 기업들의 저점부터 고점까지 뭐 하면 돼요? 평균 상승률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죠? 평균 상승률을 확인하면 돼요. 그 평균 상승률들을 다 더해서, 평균이 아니죠, 이 저점, 그러니까 A부터 B, C, D 이 기업 저점부터 고점까지 몇 프로, 뭐 100%, 200%, 300%, 뭐 400%, 500% 이렇게 있으면 다 더해요. 다 더해서 뭐 하면 돼요? 28로 나누면은 이 기업들의 뭐가 나온다? 평균 상승률이라는 게 나오죠. 평균 상승률. 제가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보다 통계다. 통계. 인적 분할 통계. 그래서 이 기업들 95% 확률로 올라간 이 기업들의 모든 주가를 더해서 상승 퍼센트를 28로 나누면은 평균 상승 퍼센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평균 상승 퍼센트에서 뭐 하면 돼요? 이 구간에서 이 좀 밑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2배라고 하면은 막 200%라고 합시다. 200%라고 하면은 이게 평균이다. 그러면은 180%부터 뭐예요? 분할 매도. 어디까지? 계속 올라갈 때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산정을. 그래서 제가 여기 계산해 놓은 거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이 28개의 기업과 얘네들의 평균을 냈을 때 평균 상승률, 이 평균 상승률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평균 상승률 밑에부터 위에까지 분할 매도 치면은 안정적이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섹터 있죠, 섹터를 조금 보자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STX 그린노지스가 무슨 회사입니까? 무슨 회사예요? 무슨 회사다? 물류와 해운 회사입니다. 이거 뭐예요? HMM. 뭐라 그러죠? 흠이라고 하죠. 흠입니다.
그죠? 흠이 하는 사업이랑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류 해운 섹터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우리 전광판 들어가서 오늘 물류 해운 대한해운 주가 잘 가고 있네요. 또 해운 뭐 있나 볼까요? 아까 보니까 제 눈에 흥하해운도 들어오던데 흥하해운도 올라가고, 그죠? 해운주 흥하해운 한번 쳐볼까요? 흥하해운 그죠? 해운주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다 빠지고 있네요. 그죠? 흥하해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해운주가 왜 올라갈까요? 자, 이런 해운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HMM의 매각입니다. 이 매각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매각이 확정된다면은, 매각이 확정되고 인수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가 생기죠? 자, HMM이 뭐라고요? 해운업입니다. 해운업. 그죠? 이게 매각 시작되면은 어떤 게 생긴다? 시장에서 기대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무슨 기대감? 해운업에 대한 매각 기대감이라는 게 시장에 생겨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왜 그렇게 엮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무상증자 테마가 시장에서 노터스가 8배 가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자, 돌고 돌죠. 돌고 돌면서 무상증자 테마 다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인적 분할 테마 시장에서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적 분할 관련주들 다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해운, 이 섹터, 해운이라는 섹터가 제일 큰 애가 매각이 되면은 이제 파생적으로 이제 매각이라는 이슈가 또 시장에 퍼지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 STX가 결국에 인적 분할을 한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매각을 하기 위한 큰 그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쓰는 재료가 뭐예요? 이 매각이라는 재료가 새로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린로지스를 매각을 해갈 가장 유력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그죠? 이런 것도 다 전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얘가 매각된다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여기 담아놓은 거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 목표가 그린로지스 크게 가야죠. 그죠? 28개 기업 평균 상승률 이 목표가와 단기적으로 STX 그린로지스가 매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력한 매각 후보, 자, 이 기업 당연히 대기업이죠. 이 기업들 제가 여러분께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목표가고요. 왜? 이 상승률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다? 이 통계로서 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상승률 제가 정확하게 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STX 이 5만원 부근에 고점을 정확하게 맞췄던 걸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여기서부터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라고 하는지 좀 봅시다. 말했어요. 5만원짜리 뚫기 힘들다. 자, 보시면 됩니다.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단기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맞고 빠집니다. 맞고 빠져요. 이 5만원짜리 뭐예요? 라운드 피겨입니다. 100원 단위 호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하셔야 됩니다. 대응하셔야 돼요. 변동성 이용해서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5만원짜리 못 뚫어요. 못 둡니다. 라운드 피겨 만만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이 호가가 바뀌는 자리는 항상 어떠한 매물대가 이게 신고가라고 한들 어떠한 매물대 반드시 매물대가 존재한다. 자, 매도하시고요. 내려오면 이 변동성 이용해서 80% 수익 챙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챙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변동성 벌써 40%의 변동성 나오고 있습니다. 5만원짜리 뚫을 것 같지만 못 뚫어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거고 차트를 볼 때 관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시겠죠? 어느 정도는. 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5만원짜리 뭐라고 그랬어요? 라운드 피겨 뚫지 못한다. SX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5만원짜리 49,500원에서 밀리고 내려왔어요. 고점 어떻게 맞췄다? 고점 완벽하게 진짜로 정확하게 고점을 맞춰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STX 그린로지스 목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전달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간단해요. 자, 위에 번호로 010-920-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STX 이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목표가와 함께 단기적으로 매각 가능성이 있는 이런 대기업 여기도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런 건 어차피 유튜브 말 못해요. 제 생각이고 거의 가능성이 거의 높기 때문에 이런 게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그늘수 올라가는 거
물류 해운 쪽 섹터, HMM 매각 이런 거랑 같이 연관을 생각해 보신 분이 있어요?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죠? 자, 간단하게 위에 번호로 010-9201-6329로 STX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거 내용 전달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인적 분할 있잖아요. 인적 분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아까 뭐가 분다 그랬죠? 2022년도에는 뭐가 불었다? 무상증자 테마가 불었죠. 그죠? 그리고 뭐요? 2023년도에는 뭐가 불고 있다? 인적 분할이라는 테마가 시장에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적 분할할 만한 기업을 알고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인적 분할할 만한 기업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딱 세 종목 뽑았습니다. 세 종목. 자, 제가 이 종목을 뽑은 이유는 간단해요. STX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죠? 원래 분할 전에. 자, 2차 전지 플러스 원자재. 그죠? 그다음 플러스 뭐예요? 물류와 해운입니다. 물류와 해운. 자, 딱 봐도 사업이 어때요? 사업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다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뭐예요? 인적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2차 전지 그리고 OLED를 같이 하는 회사, 또 2차 전지나 반도체를 같이 하는 회사, 또 2차 전지와 똑같이 물류를 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있다면은 이 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인적 분할 할까? 안 할까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된다. 근데 저는 이 기업들이 왜 제가 뽑은 이 세 종목들이 인적 분할을 할 것 같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좀 어때요? 요즘에 시들시들하죠. 시들시들합니다. 그러면은 이 2차 전지 상승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겠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선반에 올랐다가 어떻게 돼요? 반납을 해야겠죠. 근데 오너들 입장에서 이 2차 전지 상승했던 이 상승률을 반납하고 싶을까요? 반납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적 분할로 회사를 쪼개서 그냥 OLED만 남기고 여기는 2차전지만 남기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미 주가 올라간 상태에서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섹터가 OLED니까 안 빠지죠. 이런 회사 오너들, 주가가 빠지기 원하지 않는 이런 오너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적 분할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세 가지 제가 좀 정확하게 뽑아놨고요. 자, 최근에 필옵틱스라고 있죠. 필옵틱스.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적 분할은 다름없죠.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한 건데 어쨌건 얘네들은 OLED, 필에너지는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 물적 분할 후에 이제 상장을 시켰다. 뭐 자회사긴 한데 물적 분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에너지, 필옵틱스처럼 2차 전지랑 OLED 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인적 분할할 가능성 높은 기업 하나 넣어놨고요. 두 번째로 뭐예요? 2차 전지와 반도체 하는 회사,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반도체가 핫하고 2차 전지 빠지잖아요. 그럼 2차 전지 떼내고 반도체만 그대로 주가 반영받고 싶어 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는 제가 히든으로 드릴 겁니다. 히든이 무엇이냐? 저희가 유료 회원 나가는 거거든요. 유료 회원분들 전부 다 이제 드려요. 전부 다 드리는데 1번, 2번은 드리는 거예요. 근데 3번은 제일 유력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반도체와 2차 전지와 물류를 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걸 세 개로 쪼갤 수 있잖아요. 동국홀딩스 그랬잖아요. 동국홀딩스가 동국제강, 그리고 동국홀딩스, 동국 CM인가로 세 개를 쪼갰어요. 인적 분할을.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세 개로 쪼개면 주가 어떻게 됐어요? 더 미친 듯이 폭발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유료 회원다 나가는 거예요. 요거 종목 제가 안 드릴 순 없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10명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10명에만 드릴게요. 요거 STX 히든이라고 보내주세요. STX 히든 보내주시면은 요거 자료와 함께 빨리 보내주신 분들 10명께는 인적 분할 관련주, 당연히 두 종목은 들어가 있고요. 요 종목 물류, 반도체, 2차전지 같이 하는 이 회사까지 넣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STX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이거 히든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STX에서 목표가, 그린루지스의 목표가만 평균 낸 것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